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은경 작가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문장에서 왕이 되는 성분을 어떤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셨나요? 혹시 주어 아니면 동사 그것도 아니면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영어 문장에서 왕은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영어 문장에서 왕이 되어서 문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그 동사에 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동사에 관해 다루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영어의 자동사와 타동사를 명백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시나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영어의 하나의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적 성질이 공존하고 있어서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맥락을 살펴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저 또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한 관점은 영어 동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면을, 즉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파편적인 면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시나 혹은 시험을 앞두신 분이라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공부를 진행을 하셨을 때 다음에 나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어의 하나의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적 속성이 공존하는 것은 맞다. 물론 모든 동사가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 하지만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동사는 분명히 명백히 타동사이다. 이러한 동사는 또 명백히 자동사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시면 입시에 성공하는 것에 다소간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어의 문장의 왕은 동사다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Birds fly high라는 문장을 볼게요. 새가 높이 날아간다. 새가 높이 날아간다. 라는 이 문장에서 fly라는 동사, fly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날아간다, 난다 이런 뜻이죠. 의미로만 느낀다 하더라도 이 동사는 문장을 동사 하나만으로 완성시키는, 문장의 의미를 동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완성시키는 자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떤 것이 자동사냐 타동사냐, 어떤 것이 자동사가 되느냐 타동사가 되느냐는 그 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절대적이에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극소수의 의외의 영역이 존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동사의 관련 형식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do라는 동사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I did 라고만 말을 했을 때 뭔가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I did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나는 했어. 여기서의 do가 가지는 어떤 의미성이 이 문장이 삼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녀는 운전해. 그녀는 노래해. 그녀는 잠을 자. 그녀는 글을 써. 그 소녀는 웃어. 우사인 볼트는 달려. She sleeps, she dances, she rides, she teaches, she sings, she smiles. 이러한 동사들은 더 이상의 문장 성분 없이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문장의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사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동사들이 완전한 자동사가 아닌 동사로도 분명히 언젠가는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보편성을 중심축에 놓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 동사가 어떤 성향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느냐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appear라는 동사를 살펴볼까요? appear는 여러분이 알기에 나타나다 라고 가장 흔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나타나다라는 appear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런데 다음에 오는 문장에 쓰인 appear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나타났어를 적용해봤더니 좀 어색한데? 이런 느낌 드시죠? 그죠? 좀 많이 어색해?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동사 뒷부분에 오는 a perfectly normal person, a perfectly normal person 이 끼어들게 되면서 뭔가 다른 의미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추론이 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appear는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다 라는 개념으로 쓰인 거거든요. 뒤에 어떤 성분이 뭔가가 하나 와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보어의 정의가 아직 혼란스럽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보어의 정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나 명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자, 정의되는 과정에서 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보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품사적으로는 명사나 형용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성분은 명사나 형용사 그 밖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부사 같은 성분들이 보어를 해준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가끔 우리 학생들이 보어와 목적어의 개념을 혼동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deep thinking, 즉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라고 봐요. 보어라는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용어에 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뭔가 보충한다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이 용어를 바라볼 때 그 용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고 정의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용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목적어의 경우에도 object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object는 대상이라는, 대상체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어를 보충하는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대상체이기 때문에 object, 그리고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하는데 complement라는 동사를 먼저 알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complement라는 개념은 원래 보편적인 동사로는 보충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용으로는 보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appear의 두 번째 개념처럼 스스로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불완전한 자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자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는 보충어, 즉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랍니다. 이제부터 타동사가 쓰이게 되면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문장들이 발생합니다.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겠는데요. 3, 4, 5형식에 쓰이게 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3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5개의 형식의 문장 중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phrasal verb라 그래서 구 형태의, 즉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그런 구 형태의 동사 phrasal verb들이 개입이 되면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은 listen to, look at, take care of, put up with, get rid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단어까지의 구동사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수를 가지는 구동사도 얼마든지 사실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디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관습화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는 것 이외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가장 심플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간혹 here는 타동사인데 왜 listen은 자동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히스토리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듯이 단어에는 히스토리와 그 아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listen 같은 경우는 list라는 기울이다라는 뜻과 en이라는 하게 하다라는 개념이 합쳐지면서 listen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었어요? 기울이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죠. 원래 listen은 듣다,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라 기울이게 해봐, 기울이게 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기울일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 이런 의도로 의사를 표현해야 되기는 listen to me, listen to me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동사가 내가 납득이 되질 않아 라고 한다면은 그 동사만의 어떤 히스토리가 길고 길었던 히스토리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틈새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을 이끌어가기에 이상적인 동사들은 심플한 타동사도 존재하겠지만 phrasal verb, 부동사를 무시하고는 삼형식을 충분히 소화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이라는 형식은 대체로 심플한 형식이지만 이런 동사들이 가끔 여러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disguise 또는 represent, disguise나 represent 같은 것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 건데, disguise 같은 경우는 변장하다라고 열심히 여러분이 외웠어요. 그러면은 사실 문장에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의미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변장시키다가 좋을 것 같아요. 변장시키다. 왜냐면은 그녀는 스스로를 남자로 변장시켰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She disguised herself as a man. Hey! Hey! What up? You must be my roommates. What's your name? Sebastian Hastings? Duke Orsino.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변장했어 그러면은 herself라는 개념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이 문장에는 herself라는 개념이 엄연히 들어있죠. 그것은 disguise가 변장시키다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represent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disguise와는 또 다른 방향성의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represent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나타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열심히 외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represent는 나타내다 혹은 뭐 대표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타동사로 쓰이게 되는 동사거든요. represent만큼 절대적으로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도 사실은 그렇게 드문데 대표적으로 represent는 완벽한 타동사로 쓰이게 되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다가 아니라 나타내다 이렇게 공부하시지 않으시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장 파악이라든가 문장의 어떤 활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타동사성의 명확한 의미성을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represent나 disguise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의미까지 정확히 외웠어요. 의미 정말 열심히 아주 바르게 정확히 외웠습니다 라고 해도 이것이 자동사, 타동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의미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이것이 자동사구나 타동사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아요. 하지만 그것을 100%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한 번 정도는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pproach, mention, discuss, resemble, marry, enter, reach, answer, leave, attend, influence. Approach, 접근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마치 자동사처럼 느껴지죠. discuss, 무엇에 관해서 논의하다. 마치 자동사처럼 느껴져요. 의미가 주는 느낌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가는 큰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 어지러워, 현기증 나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살짝 비우고 계속해서 영어가 가지는 본성에 조금씩 따라가 준다고 그러면 영어와 분명히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만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Bye!